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의학학계 물리학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제 3번 제시문 및 문항 해설,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을 설명드리고, 논제 4번에 대한 마찬가지로 제시문 및 문항 해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번입니다. 제시문과 문항 해설입니다. 다음 제시문들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였고, 제시문은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별 주위를 돌고 공전 주기의 궤도 제곱과 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또한 별과 행성을 잇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되는데, 운동하며 각각의 값은 변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운동하는 경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다. 그리고 질량이 m인 천체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까지 가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하며, 그 값은 만유인력 상수를 g라고 했을 때 루트 gm 나누기 r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 F의 크기는 F는 m 곱하기 v 제곱 나누기 r 또는 mr 곱하기 4파이 제곱 나누기 t 제곱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제시문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은 케플러 법칙에 따라 원점 5에 위치한 별 주위를 도는 새 위성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고, 별은 원점 5에 있으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1번 위성은 점 AB를 지나는 원을 따라 등속 원운동하고, 2번 위성은 점 AC를 지나는 타원, 그리고 3번 위성은 점 CD를 지나는 타원을 따라 돕니다. 이 세 위성은 질량이 같고 운동은 모두 같이 반시계 방향이고, 각각 점 A, B, C, D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그리고 타원 궤도는 모두 원점을 지나는 수직 방향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위성이 별의 중력에 의해서 케플러 운동을 하고 위성 사이의 중력과 충돌할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번 위성과 2번 위성이 점 A에서 만나고, 이때 1번, 2번 위성의 운동 에너지 비율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2번 위성은 점 C에서 3번 위성과 만나는데, 이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의 비율도 주어졌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3번 위성이 점 D를 지날 때 속력을 구하고, 이때 점 D에서 탈출 속도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1번 위성의 공전 주기가 32시간으로 주어졌다고 하고, 1번 위성과 2번 위성이 점 A를 동시에 지난 후 2번 위성이 궤도를 반바퀴 돌아서 점 C에 도착했을 때 3번 위성도 동시에 점 C를 지났다고 했을 때, 이때 3번 위성이 2번 위성과 만난 후 반바퀴 돌아서 점 D에 도착한 게 1번과 2번 위성이 만난 후에 몇 시간이 지났을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루트 3과 루트 5가 다음과 같이 숫자로 주어지고, 이를 이용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위성들의 궤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물리학 1교과서의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다루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그리고 물리학 2 교과서의 행성과 운동의 상대성 단원에서 다루는 등속 원운동, 행성의 운동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역학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사용하고 케플러 법칙 중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해하면 행성의 속도가 별까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그림을 분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는 케플러 법칙에 의한 타원의 모양, 그리고 크기와 행성 운동 주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에 대한 문제를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에 대한 예시 답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1번 위성은 문제에서 나타난 대로 점 A, B를 지나는 원궤도를 따라 돌고, 2번 위성은 A, C를 지나는 타원 궤도를 따라 돕니다. 그리고 3번 위성은 점 C, D를 지나는 타원 궤도를 따라 돕니다. 그리고 이 궤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 A, B는 원점으로부터 거리 똑같이 R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점 C는 원점으로 거리가 2분의 R로 짧게 주어지고,
점 D는 가장 멀게 2 곱하기 R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위성들이 서로 만났다 멀어지는 이런 관계들을 살펴보면 점 A에서 1번 위성과 2번 위성이 만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점 C에서 3번 위성이 만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위성들이 만날 때 운동 에너지 비율이 3대2, 그리고 2번과 3번 위성이 만날 때 운동 에너지 비율이 5대6으로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3번 위성이 점 D, 가장 먼 구간을 지날 때 속력을 구하고 탈출 속도와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풀어보면은 가장 먼저 점 A 위치에서 1번 위성의 속력과 운동 에너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때 1번 위성의 운동은 등속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구심력과 중력이 같고, 이때 별의 질량을 m이라고 일단 써볼 때 여기 수식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구심력과 중력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이 수식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때 이때 1번 위성이 A 위치에서의 속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1번 위성은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위성은 A에 위치해 있든지 B에 위치해 있든지 계속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A에서의 1번 위성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공식에 따라서 2분의 mv 제곱을 쓰면 되고요. 이를 풀면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 A에서 1번 위성의 속력과 운동 에너지를 구했고요. 그럼 이어서 점 A에서 2번 위성의 속력과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바로 이전 단계에서 1번 위성의 속력과 운동 에너지를 구했고, 그리고 문제에서부터 2번 위성의 운동 에너지와 1번 위성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주어졌으니 3분의 1을 곱해주면 그러면 2번 위성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력도 구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과 같이 루트 3r분의 2gm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위성이 A에서의 속력과 운동 에너지를 구했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점 C까지 2번 위성이 이동했을 때 이때 속력과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바로 전 단계에서 이와 같이 답을 구했고요. 그러면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 면적 속도 일정 법칙에 따라서 위성의 속력은 원점에서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2번 위성이 각 A 위치와 C 위치에 있을 때 그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점 C에서 2번 위성의 속력은 점 A에서의 속력의 2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속력을 구할 수 있고, 바로 이어서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로 점 D에서 3번 위성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는데요. 점 C에서의 2번 위성의 속력이 주어졌었고요. 운동 에너지가 주어졌죠. 그럼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 바로 전에서 본 것처럼 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주어졌으니,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5분의 6만큼의 비율로 운동 에너지가 계산되니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와 여기에 해당하는 3번 위성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또다시 적용하면 점 D에서의 3번 위성의 속력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가장 짧을 때의 2분의 R이었고 가장 멀 때 2R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랑 가장 멀 때의 거리의 비율을 이용하면 4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속력은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4분의 1만큼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D 위치에서의 3번 위성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 D에서의 3번 위성의 속력을 탈출 속도와 비교하면 되는데요.
위성의 속력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제시문에 따라서 탈출 속도가 계산이 되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러면 점 D에서 3번 위성의 속력이 탈출 속도의 루트 5분의 1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 2에 대한 예시 답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차근차근 문제의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각 위성들이 만나는 시점들을 사건 가나 다로 정리해 보았는데 사건 가는 점 A에서 1번 위성과 2번 위성이 만나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위성이 돌아서 점 C로 이동했을 때 이때 2번 위성과 3번 위성이 만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D에서 3번 위성이 도착하는 이런 가나다 사건이 있다고 명시하고 그리고 이때 걸리는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 사건에서 나 사건으로 진행하는 시간은 2번 위성 공전주기의 절반이고 그리고 나 사건에서 다 사건으로 일어나는 사건 간의 시간 차이는 3번 위성의 공전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가가 일어난 후부터 마지막으로 사건 다까지 경과한 시간은 2번 위성의 공전주기의 절반과 3번 위성 공전주기의 절반을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부터 1번 위성의 공전주기가 32시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활용하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위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R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2번 위성에 대해서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을 구하면 2번 위성에 도는 궤도는 이와 같으므로 그래서 OA선 R과 그다음에 OC선인 2분의 R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4분의 3 R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3번 위성의 공전 궤도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전주기의 제곱과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각 위성들의 공전주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각 주기의 제곱과 공전 궤도 긴 반지름 제곱 간의 관계가 주어졌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각 위성들의 주기의 비율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되겠는데요. 1번 위성의 공전주기 시간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대입하면 되고 전체 시간을 다 합산하면 2번 위성의 공전주기의 절반 그리고 3번 위성의 공전주기의 절반을 더하면 이 오른쪽 수식과 같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때 T1 1번 위성의 공전주기 32시간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32.8시간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4번 제시문과 문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은 아래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물체가 원궤도를 따라 회전할 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도만큼 회전하면 이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속력 V로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초면 이때 속력 V는 T분의 2πr로 주어지고 T를 주기라고 합니다. 등속 원운동 안에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 F의 크기가 오른쪽 수식과 같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용수철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하는 힘 F를 물체에 작용합니다. 힘의 크기는 F는 KX와 같고 비례상수 K를 용수철 상수라고 하고 마지막 제시문은 정지한 매질에 대해 파원이 운동하거나 관측자가 운동하면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정지해 있는 관측자를 향하여 일정한 진동수 F0인 파원이 속도 V로 다가오는 경우 음파의 속도를 V라 하면 관측자에게 들리는 진동수는 이 수식과 같이 주어지고요. 반면 파원이 멀어지는 경우 관측자에게 들리는 진동수는 오른쪽 수식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진 제시문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용수철에 연결되어 원운동할 때
스피커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놓인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리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스피커의 질량이 M, 용수철 창수는 K로 주어졌고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L0으로 주어졌습니다. 스피커는 고정된 한 점 O를 중심으로 거리 R인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데 마이크에 측정된 소리는 일정한 주기 T로 변화하고 최고 주파수는 Fmax 그리고 최저 주파수는 Fmin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스피커는 소리보다 느리게 운동하는 것으로 조건을 주고요. 그리고 스피커의 크기나 공기 저항 같은 효과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은 그림과 같이 주어졌고요. 이때 문제는 스피커의 원운동 반지름 R을 주어진 변수들을 이용하여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소리의 속력 V 사운드를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들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는 문제입니다. 이 논제는 고등학교 물리학 1, 2 교과서의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 도플러 효과 단원의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용수철에 매달린 채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서 용수철에 의한 복원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원운동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문제 2에서는 이러한 등속 원운동에 따라서 정지한 매질과 관측자에 대해 속도가 변하고 도플러 효과를 따라 관측자가 측정하는 소리의 주파수가 변화함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파수의 최대 최소값으로부터 소리의 속력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이의 과정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을 측정하는 간단한 실험 장치로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스피커의 원운동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문제에서 마이크에서 들리는 소리의 주파수가 주기 T로 변화한다고 했는데, 도플러 효과에서 마이크에서 도달하는 소리의 주파수가 스피커의 원운동과 같은 주기로, 이 그림에서는 스피커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주파수가 높게,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낮은 주파수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마이크에 측정된 소리의 변화의 주기가 스피커의 원운동하는 주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스피커의 속력을 변수 VS라고 일단 적고, 그리고 궤도 반지름이 R로 주어졌을 때 이때 제시문에 따라서 VS는 다음과 같이 T분의 2πR로 주어지고, 이때 R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 비해서 이 회전에 따라서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으로 주어지고요. 용수철의 복원력은 F는 K 곱하기 R-L0 이렇게 주어지고, 이를 활용해서 정리하면 오른쪽 수식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R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그럼 오른쪽 수식과 같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에 따라서 L0에 대해서 약간 이 길이가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소리의 속력 V 사운드를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들을 이용해서 구할 텐데요. 스피커가 가장 빨리 다가올 때 이때의 속력을 VS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마이크로부터 가장 빨리 멀어질 때는 반대 방향으로 VS, 크기는 서로 같지만 방향은 반대인 이런 속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스피커의 원래 주파수를 F0라고 써보면 이때 음원이 다가올 때 이때 최대 주파수를 마이크에서 측정하게 될 텐데, 이때 최대 주파수 Fmax는 원래 있는 F0 곱하기 V 사운드 그리고 분모에는 V 사운드 빼기 스피커의 속력이 빼지는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음원이 멀어질 때는 최소 주파수를 주게 되고 이 수식과 같이 관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들을 다 같이 정리를 하면요. 그러면 Fmax 곱하기 V사운드 빼기 VS, 그리고 이것이 Fmin 곱하기 V사운드 플러스 VS와 같은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V사운드를
즉 소리의 속력을 오른쪽 수식과 같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오른쪽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이크에서 측정되는 소리의 주파수가 변하는 주기들과 그리고 용수철 상수, 질량, 그리고 이런 값들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술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